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자율주행차 시승행사가 열렸지만 일부 차량이 고장나 운행을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에 겨울 스포츠를 전파하겠다는 평창의 약속. 2023 드림 프로그램이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열립니다. 신년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준고속철 도입에 사활을 건 태백시와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정성군의 새해 설계를 살펴봅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 완화 발표에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기대 심리가 약보합세를 마치고 넉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6월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 7개월 만에 자율주행차 시승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일부 차량이 고장을 일으켜 시험주행을 못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는 9일부터 관광객들을 태울 예정이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승합 차량이지만 주행을 시작하자 도로 상황에 맞춰 핸들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차량 내부 모니터엔 차량에 달린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거 표시돼서 저희 강릉에 맞게 특화되게 좀 디스플레이 장착을 해놓은 겁니다. 라이다 센서들이 이제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 이런 인지하는 것. 오는 2026년 ITS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하고 있는 강릉시가 지난해 6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뒤 7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완전 자율주행 차량 5대를 주요 관광지에서 운행하게 된 겁니다. 강릉시는 다음 주부터 시내권과 주요 관광지들을 도는 4개의 노선에서 관광객들이 탈 수 있도록 운행하며 앞으로 2026년까지 차량과 노선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관광지를 다니기도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먼저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운행을 앞두고 갑자기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을 태우기로 했던 버스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김홍규 시장과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 등은 다른 승합 차량을 탔고 해당 버스는 업체 직원이 수동으로 조작하며 시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11시에 마지막 운행도 했었는데 처음인데요? 아, 이렇게 작동 안 하는 게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 뭔가 팔꿈치로 저 센서를 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오는 9일부터 일반 관광객들을 태우기로 한 상황.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서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센서 고장 다행히 이제 이렇게 주행 중에 혹시 이렇게 고장 나거나 그럴 주행 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다 안전하게 멈추게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혼자 막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업체 측은 이번 고장은 경미한 수준으로 오는 9일부터 관광객들을 상대로 운행하는 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해 걸었던 기대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쳐낼 순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전 세계에 겨울 스포츠를 전파하겠다는 평창의 약속, 2023 드림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겨울올림픽 출전이란 기적을 선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2018 겨울올림픽 주 무대인 평창 대관령 알펜시아. 드넓은 설원 위에 초보 스키어들이 겁없이 나섰습니다. 난생 처음 접하는 추위와 눈, 몸을 잔뜩 움츠리고 조심스레 눈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방향도 속도도 맘먹은 대로 되지 않고 눈밭에 넘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하지만 색다른 경험에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It's amazing and I'm loving it. It's like, seriously, it's a dreaming program. It's a dream for us. And it's a great opportunity for all of us. And it's very nice. I'm loving this place and I'm loving skiing. 흰 눈보라를 일으키며 가파른 슬로프를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2012년 드림 프로그램에서 스키와 첫 인연을 맺은 몽골 청소년이 이제는 베이징 올림픽을 경험한 국가대표 선수가 돼 다시 평창을 찾았습니다. 어떤 드림은 또 3дахь жилдээ одоо 3дахь удаадаа орж ирж байна. 그래서 또 드림으로서 хөтлөсөн 눈 없는 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2023 드림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다시 해외 초청이 가능해져 이번에 32개 나라
131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설상과 빙상으로 나누어 단순한 체험이 아닌 선수 육성을 위한 체계적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동계 스포츠 훈련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2024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유치 전부터 전 세계 동계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평창의 약속이 올해로 벌써 1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00여 명이 드림 프로그램을 함께했고 벌써 100명이 넘는 각국 선수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드림 프로그램의 기적이 이제는 평창 올림픽의 유산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민선 8기 시군의 새해 설계를 살펴보는 신년 연속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태백시와 정선군의 새해 설계를 살펴봅니다. 폐광 지역인 태백시는 올해 교통망 확충과 대체 산업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태백시의 최우선 과제는 태백선 중고속철 운행입니다. 태백시는 무궁화호를 대체할 중고속철 EMU 150열차를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태백시는 서울 왕복 중고속철이 하루에 2차례 운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MU 150 제1호 열차는 우리 태백선에 투입이 돼서 운행 개통식의 테이프 커팅식은 우리 태백시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희귀관물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면산 일대에서 진행하는 티타늄 광산 시추 지역을 10곳으로 확대하고 2년 뒤에는 조기 폐광으로 퇴직한 광부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광부들이 대책비 다 받고 떠나지 말고 태백에서 사실 수 있게끔 25년도에 속도감 있게 광부들을 채용하라는 게 지금 제 주장이고요. 높은 해발 고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관광과 스포츠 산업도 한층 더 강화합니다. 태백시는 한백산에서 절골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스포츠 전지 훈련을 겨울에도 유치할 수 있는 에어돔 건립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에어돔을 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서 이제는 여름 스포츠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전지 훈련 및 대회를 지난 1981년 시 승격 이후 연간 당초 예산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한 태백시. 민선 8기 태백시정은 올해를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2026년까지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에 3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은 새해 군정을 올림픽 국가정원 지정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선군의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새로운 사업도 발굴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은 올해 군정을 가리왕산 일대 올림픽 국가정원 지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18 겨울 올림픽의 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정식 운행이 시작됐고 정부에서도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 등의 연구 용역비 10억 원이 책정한 만큼 물꼬가 트였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정원 1, 2호가 영호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나 최초의 산림형 국가정원이라는 차별성에서나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올림픽 국가정원에 아시아올림픽 아카데미 설립을 약속했고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역시 힘을 보태는 만큼 국내외 지원 의지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난해 결성이 됐습니다. 도단위 단체장님들하고 종교계 또 문화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추진을 돕고 있고요. 무상급식, 교복비 지원, 버스 공영제 등 복지 정책을 선도해 시행한 만큼 올해는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치매 전담 공공요양시설이나 노인 건강문화관 운영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교 졸업생 전원 대학 입학 장학금 지원, 융합 교육 시행을 위한 징검다리 스쿨 등 학력 향상, 교육 복지 시책도 내놨습니다.
매년 한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 입시생, 대학 입시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시 교육과 입시 컨설팅을 해오고 있어서 지역 소멸 정책과 관련해 강원도 지자체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만큼 청년 학교와 청년 마을 조성, 인재 발전소 구축, 웰니스 관광 확대 등 차별화된 정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168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선구는 지역의 기반 산업 가운데 하나인 농업 발전을 위해 자립 농촌 기반 조성 사업이나 농자재 반값 공급,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등의 전략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강원도 아파트 매매 기대 심리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2일 기준 첫째 주 강원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1로 지난주 85.3보다 1.8포인트 상승하며 13주 연속 약보합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도 86에서 87.1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실시한 결과 아동 1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도내 초등학교 350곳에서 실시한 예비 소집에 취약 대상 아동의 93.4%인 1,307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6명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 아동들에 대해 지자체와 협조해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등을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강릉, 춘천, 원주 등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 고교 배정 결과가 오는 13일 발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오후 2시 학생들의 선지원 사정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3일 오후 4시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후추첨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학생이 1순위로 지망한 학교에 배정된 비율은 강릉 80.6%, 원주 77.5%, 춘천 70.6%였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358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15명, 동해 92명, 속초 90명, 삼척 53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는 8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공항 검역대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가운데 어제 중국에서 입국한 도민 3명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도민은 지난 3일 입국해 PCR 검사 결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하위 4번째를 기록했을 만큼 추웠고 대기가 매우 건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기온은 영하 4.2도로 평년에 비해 2.9도 낮았고 같은 기간 강수량은 5.1mm로 평년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밤 도내 전 지역에 최고 10cm 이상의 눈이나 1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특보가 해제됐지만 이번 달에도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강릉 제18 전투비행단에서 비행훈련이 진행됩니다. 공군 제18 전투비행단은 오는 9일과 10일 일몰 이후부터 오후 8시까지 비행훈련을 진행해 항공기 소음이 들릴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18 전투비행단과 8군단 등은 지난해 10월 4일 강릉 제18 전투비행단 부대 안에서 일어난 낙탄 사고 이후 주민 우려를 고려해 지자체의 소음 발생 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다음 달 다양한 자축 행사가 마련됩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상징 엠블럼을 새롭게 공개하고 다음 달 1일에는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빈소년 합창단을 초청해 신년음악회를 엽니다. 속초시는 1963년 1월 1일 양양군 속초읍에서 분리돼 시로 승격했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삼척경찰서가 어린이 보호구역 8곳에 어린이 보행자 안전 깃발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자 안전 깃발은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신호등에 설치된 깃발함에서 깃발을 꺼내 들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 반대편 보관함에 깃발을 꽂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행자 안전 깃발은 경찰발전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삼척경찰서는 운영 효과를 분석해 삼척시 전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해항에서 크레인 작업 중 고압선과 접촉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밤 동해안 북부두에서 크레인이 이동하다가 고압선을 건드려 항내에 12시간가량 정전이 발생해 항만 CCTV 운영이 차질을 빚었고 또 지난해 8월에도 동해안 정문에서 작업하던 크레인이 고압선 근처를 지나가다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발생해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